네, 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항암치료 이제 3차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 3차까지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제가 겪었던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부작용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제는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작용이라 생각하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안 좋아요.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용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항암을 하면서 이제 생긴 이제 작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1차가 진행되고 나섰을 때는 크게 이제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그냥 기존 생활과 똑같이 했고 똑같은 컨디션으로 지냈고요. 그리고 2차가 딱 진행됐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막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변비가 생긴 점 그리고 탈모가 이제 진행이 되는 점 그렇게 이제 2차 후부터 이렇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탈모도 한꺼번에 막 그렇진 않은데 한 2, 3주 그 사이에 이렇게 후두둑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확 되더라고요. 그런 작용이 있었고 이제 대망의 3차입니다. 3차. 3차 진행되고 나서의 그건데, 저는 이제, 일단은, 저는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하고, 그리고 TC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유방암 항암제 이제 치료를 할 때 AC, TC,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AC 먼저 하고, TC 먼저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TC가 이제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선항암 중에 TC 이제 카보플라틴이랑 파크리탁셀 조합으로 해서 그거랑 이제 면역암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3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3차 진행하고 갑자기 많은 증상들이 이제 후두둑 찾아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손발 저림. 손발 저림은 이렇게 손마디 끝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저려요. 저리고 그리고 손톱이 이제 빠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리함이 있어요. 열 손톱이 전부 다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우유곽을 뜯기도 힘들 정도로 손이 조금 아파요. 부종도 조금 생긴 듯 하고요. 심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손발 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발 저림에 대한 그런 이제 약 처방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3차까지는 한번 견뎌보겠다고 했고 근데 힘들긴 힘드네요. 일단 이렇게 뭐 잼잼을 한다든지 흔들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조금 손톱 자체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제 피부 건조함이 생겨요. 피부가 건조한 게 생기는데 이게 수시로 로션을 좀 발라주셔야 돼요. 이제 저도 굉장히 건조해서 로션도 많이 바르고 그리고 손톱 영양제 따로 발라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이제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손톱 영양제가 막 5, 6만 원씩 그렇게 하던데 그냥 이제 일단 저는 로션으로 손 바를 때 손톱까지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발 바를 때 발톱까지 같이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런 데 보면 이제 멍이 보이시나요? 이런 데 주사 맞거나 후에 이렇게 멍들이 손에 이렇게 파라고 아직 굉장히 지금 없는 혈관에 주사바늘 찾느라 굉장히 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계속 크림 발라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건조한 거는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좀 듬뿍 자주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항암 주사 맞을 때 여기 주사 바늘에 데이밴드 붙여놓잖아요. 그걸 붙여놓고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도 붙여서 오시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종종 봤거든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피부가 건조한 데서 데이밴드가 계속 오래 붙여져 있으니까 발진처럼 떼니까 굉장히 그 피부에 좀 이제 발진처럼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일밴드 붙이신 경우에는 그날 하루 붙이시고 그 다음날 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막 혹시나 물 들어가실까봐 어르신들 막 그냥 붙여놓고 일주일 후에 그대로 붙여서 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럴 때는 식구할 때 이제 그게 괜찮으니까 떼주시는 게 피부 발진이 없이 그렇게 유지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구내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구내염이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다행히 안 왔는데 그냥 뜨거운 이제 수프를 마시다가 이제 혓바닥을 좀 데이는 바람에 지금 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뜨거운 국물 마실 때 특히 겨울철에는 뜨거운 국물 마실 때 굉장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혀가 지금
일반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또 예민해진 상태다 보니까 뜨거운 국물 마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구내염이 안 생겼는데도 혀가 너무 아파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저는 혓바닥에 바르는 연고를 조금 이틀째 바르고 있는 상태고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내염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일단 생기기 전에 빨리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생기고 나면 식사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리고 겨울철에 뜨거운 국물들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따뜻한 국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수시로 식사를 하시고 3분 안에 양치를 바로 하신다든지, 그리고 소금 가글 자주 하셔도 되고, 가글도 이제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그 가글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구내염이 생기기 전에 자주 이렇게 세균을 좀 없애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치약 같은 경우는 프로폴리스 치약이라 그래서 순한 성분으로 칫솔은 미세모로 굉장히 부드럽게 입에 상처가 안 생기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양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내염이 안 생겨서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인데요. 이 메스꺼움이에요. 이 메스꺼움은 막 계속 생기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 메스꺼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보플라티엔이 보니까 구토, 항구토 이런 이제 그런 메스꺼움을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항암제를 맞기 전에 막는 그런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스꺼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입맛도 좀 떨어지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좀 저해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완화시키려면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힘드시다 이러면 이런 것도 처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컨디션을 좀 제대로 끌어주셔야 그래야지 심적으로도 조금 더 건강하게 좀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가 3차까지 하고 발생했던 이런 작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모두 이렇게 좀 최소화하려 그러면 부작용들도 개개인마다 달라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약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조금 체내 이런 면역력에 좀 차이도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아마 작용이 크게 또 작용하고 작게도 작용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인지하셔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밤에 잠 충분히 주무시는 거 그런 거 이제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 받는다고 힘들어서 너무 누워만 지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력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네, 음식도 이제 소량 드시고 많이 이제 가식 같은 거는 좀 이제 피해 주시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좀 강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이제 외부에서 계속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야지 더 이렇게 작용들이 조금 심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물 자주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가식하지 마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 알려드렸던 히포크라테스 수프도 꾸준히 드시고 하면 장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변비도 예방되고요.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벼운 운동으로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작용들도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길만이 이 항암 치료를 무사히 이 항암산을 높은 산을 조금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4차까지 진행하고 이제 중간 점검, 중간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게 몸 체온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